자, LG화학 오늘 문자만 어마어마하게 발송을 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개장 초부터 지속적으로 문자 발송이 됐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단문 문자만 총 7번의 매수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 편입 단가 대비해서 1에서 1.5% 이상 극대형주의 경우 변동성이 나오면 추가적인 편입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놨죠. 일단은 어찌됐든 그 LG화학의 전체적인 추이 추세의 흐름, 사실상 어찌 보면 삼성 SDI가 먼저 움직임을 강력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나서 LG화학의 흐름도 상당한 탄력을 받았다, 또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10월 달에 그 10월 18일 날 6.78%, 그리고 2주 전이지 않나요? 2주 전에도 7%대 강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18일 날 이후에 이날 27일 날의 경우도 장중 7%대 강세, 그리고 오늘 11%대 강세. 시가총액 6위짜리 종목에서 이러한 강세, 이러한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과연 생각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쉽지 않은 편입이었고, 또 주력으로서 이제 가지고 오는 기준이었습니다. 시가적으로 이제 이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움직임이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VI에 들어갔어요. VI에 정말 깜짝 놀라서 순간 멈췄길래 LG화학이 지금 마감 동시효과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VI에 들어갔습니다. LG화학 VI에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지금 LG화학 10% 등락 범위를 기억이 안 나요. LG화학이 시초가 대비해서 10%의 등락 범위가 있었던 부분, 또 종가 기준으로 LG화학의 종가가 10% 이상 올라온 기준, 코로나19 이후에 흐름에서는 바닥 대비 탄력이 있어서 8%, 또 18%, 3월 20일 날 그 공포감 속에 이제 17% 마이너스 이후에 요 18%,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10% 수준의 종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6월 16일 13.90,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8월 3일에 11.80, 이런 흐름이 LG화학도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최근 들어서의 기준에서는 삼성 SDI가 8%씩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흐름 자체가 이제 와닿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됐었죠. 8월 23일 같은 경우는 말 같지도 않게 11% 폭락으로 연출이 돼서 사실 피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자, 어찌됐건 그 VI 들어간 부분은 코로나 이후, 또 2020년 8월 이후 처음 보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도 오버슈팅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개파락이 됐든 갭상승이 됐든 보합이 됐든 내일 기준에 눌림목이 정확히 이야기해서 내일 기준에 눌림목이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시초가 대비, 시초가 또 고점 대비 1.5% 이상 2% 발생이 되면 그때 기준의 차익 실현 설정을 가져갈 겁니다. 그때 기준에. 아시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오늘은 장 막판까지 꼬리조차도 없는데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인식을 하고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오버슈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 맞아요. 맞는데 거래 터트리고의 이런 흐름을
굳이 차익 실현 범위로 무조건적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런 기술적 분석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 이후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우리는 설정이 잡혀 있죠. 이렇게 갭 상승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략 63만 원 잡고 53만 원 만 원이니까 73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치고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내일 기준이면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이번 주 기준이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부분 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부분 뭐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요. 그렇죠? 바로 직전에 의미 있는 바닥 인식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저 멀리 구간에서의 범위까지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다 도달이 된 거고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캔들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해요. 뭐가 상당하냐면 이 상승 형태 확인형이 2차 전지주들이 전부 주봉이든 일봉이든 상승 형태 확인형이 다 떠 있어요. 다 떠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도 많이 떠 있고 뭐 SDI부터 해서 싹 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탄력을 받았는데, 우리는 저때 저 이후에 흐름에서 전부 이렇게 매수의 구간으로 설정을 가져갑니다. 이런 때는 사실 딱 부딪히긴 했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망치형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망치형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중립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은 완벽한 4대천원 캔들의 기준, 완벽한 흐름. 그렇게 돼서 이제 월봉이 일봉이 형성이 됐었다. 오늘은 뭐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럽지 않아요. 부럽긴 한데, 예? 아유 뭐 개장 초에 다 올려놨었고, 개장 초에 9시 25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8% 수준의 매직 계산기 여러분들 불교등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편입 설정 분명히 가능했고, 또 한정기술 상한가 기준도 잡아낼 수 있었던 기준이고, 교육받으신 분들 기준에서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은 비중이 최대 30%로 주력을 설정을 했고, 지금 현재 기준도 20% 수준. 20%에 11%면은 2.2%의 수익이잖아요. 2.3%의 수익. 그죠? 하루에. 근데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0%를 편입했다고 해도 시가총액 10조 넘겼으니까 10%를 편입했다 해도 우리 들어가고 나서 한 차익 실현했다면 12%? 그럼 1.2% 수익이에요. 1.2%. LG화학은 2.3%. 어느 게 더 대박인 거예요? LG화학이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거기에 우리는 꾸준히 가져갔고, 바닥 대비해서 초강세의 흐름에 저 수익 범위를 우리는 다 잡아먹었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일단 그 주봉의 기준의 개인 누적 수급 범위를 주봉에서는 뭐 봐줘야 돼요. 특히 7월 이후 지금 전체적인 LG화학의 기준에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 기준에서 누적 수급 범위를 어디서부터 끊었죠? 멀리 끊었네요. 주봉을. 그쵸? 그랬고 연간 단위에서 끊어서 2월부터 누적 수급을 쭉 들여다봤네요. 한번 똑같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누적 수급 범위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어마어마한 수급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 기준점이 중립, 그러니까 별 2개짜리 잉태형에 대해서는 뭐 의미를 안 둬요. 뭐 거래량도 그렇고. 그런데 저 부분을 넘겨선 부분, 그러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이제 돌려놓으면서 우리는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 구간을 뭐라고 설정을 하죠? 같이 뭉쳐서 놓고 보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변형형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는 거죠.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해서의 그
상승 장악형의 편입 구간 설정 범위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립의 범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변형의 기준에, 그리고 여기서는 장악형의 기준에서 이제 매수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매번 그려드렸고 매집에 대한 범위를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뭐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올라가는 범위에서는 이제 중립적인 범위를 놓고 보는 거고요. 꺾여지는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놓고 보죠. 여기도 망치형의 기준에 여기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설정 범위가. 근데 일단은 눌림목의 기준에 중립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여기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중립의 기준은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추세 강화 부분은 중립 혹은 뭐 수급 확인하면서 편입의 기준죠. 수급 확인하면서. 수급을 확인하면서. 차익 실현의 범위 기준은 당연히 꺾여져 내려올 때의 기준이죠. 정점 찍고 나서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까지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꼬리까지 다 차익 실현 범위였죠. 그리고 당연히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저 범위 기준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음봉으로 미끄러지는 흐름 속에서 되돌리지 못하는 기준이면 차익 실현 범위. 그래서 중립적인 범위는 이렇게 기준 잡히는 범위. 결론적으로 뭐 복잡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4대 천왕만 알면은 뭐 그림 내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내가 마음대로 설정 잡을 수 있고, 주봉상의 갭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상향할 수도 있고, 뭐 어려운 건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도 상승 잉태 확인형의 이제 설정 범위에 이 그 소나 모멘텀 차트가 살아나주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죠? 뭐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도 캔들의 기준에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 장악 확인형이 거래가 없죠. 그래 중립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상승 잉태형의 기준에서도 당연히 중립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될 것이냐가 관건인 거죠. 거래가 수반된다면 이 중립 범위가 어떻게 빨간색으로 매수의 흐름으로. 근데 이미 11월 첫 거래일이 이렇게 훌륭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땡큐하죠. 여기도 애매모호한 위치의 중립. 망치가 생성이 됐지만, 그 다음에 장악형의 기준도 중립. 그러니까 캔들은 거래가 수반되고 그 캔들의 크기가 커져서 변동성이 확인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망치형에 대한 매수의 기준, 윗꼬리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추세 강화에서의 편입 기준, 장악형으로도 이제 인식을 잡을 수도 있고요. 꼬리 빼면 몸통으로 기준 잡으면. 그리고 그 다음 범위를 뭐 중립으로 보든 차익 실현 범위든 상관없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뭐 중립 범위로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범위라면.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여기까지는 편입의 기준이 돼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 거래량이 5M, 20M 못 미쳤지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기는 이제 뭐 하락 장악형의 하락 기준. 어제 동시호가에 3,500억 터진 게 심상치 않네. 그건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어제 동시호가에 3,000억 터진 거랑 지금 시가총액 40조짜리에 3,000억 터진 거랑 오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3,000억을 편입을 해서 3,000억을 편입을 해서 오늘 뭐 주가를 땡기는 거예요? 1%그 기준에 수익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예? 우리 예쁜 공디님께서 많은 정보도 올려주시고 잘 하시는데, 음? 아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시간의 막판에 돌린 거니까요. 먼 훗날 보면은 거래가 실렸다로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기준에서 거래가 실렸다라고 해가지고 그 범위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죠. 월말이기 때문에 뭐 월말 기준의 비이성적인 에,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돼요. 월말이나 분기말이나 반기말이나 연말이나 그건 이제 제재를 합니다. 근데 뭐 큰 변화 없이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실적 발표 기준하고 또 IR 그런 영향력 부분들로 인해서 근데 마감 동시효가 이제 그렇게 터진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실적 발표나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 상품의 그 자전 거래가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결국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해요? 18만 4천 원. 응? SK 이노베이션도 그 PPT 좀 만드셔야 되겠는데 시간이 오늘 뭐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응? 결국은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고 결국은 SK 이노베이션 2%의 6%의 초강력한 시세 기준. 우리로서는 오늘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양의 기준은 아껴뒀다가 최대 뭐 10%까지도 비중으로 따지면 편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말고 아껴뒀다가 들어가면 되고 야 SK 이노베이션 이 녀석 사람 깜짝 놀라게 하더니 거래를 터트리려고 이렇게 됐네. 예. 그래서 예쁜 국리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기준에 이제 거래량 기준이 일봉상의 이제 거래로 설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먼 훗날 보시면 그리고 기억을 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터졌네 드럼플레인에 뭐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 거고 그 실적 해석이나 이제 우리 증권사 보고서나 보도 자료 있으면 LG화학 좀 보강해 주셔야 돼요. 오늘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LG화학 위주에서 아주 강력하게 방송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요 거래량 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식이 잡힐 수 있는데 이걸 땡겨 볼게요. LG화학의 거래가 터지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사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 대금 굉장히 약한 겁니다, 오늘. 3,470억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일간 기준에서.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요 정도면은 다시 꺾여 버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올 연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연초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기준을 보세요. 뭐 순위를 보세요. 막 악을 쓰고 그랬잖아. 그뭐 이렇게 보시면 6천억씩 이렇게 터지고 비슷한 가격 자락에서. 그래서 거래 대금은 더 터져야 됩니다. 더 터져야 되고 거래량도 좀 더 터져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매일매일 뭐 조단위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터트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만의 기준이에요. 올해 들어서만의 기준. 그래서 5천억 이상 추세 매매 기준에 그리고 2020년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뭐 조단위 넘는 거래 대금도 좀 있었고 보시면은 그리고 1조에 가까운 거래 대금도 많이 있었고 1조가 어딜까요? 요 정도? 근데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얘를 비이성적으로 뺑뺑이 돌리진 않잖아요. 비이성적으로 뺑뺑이를 돌릴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안 되고 비이성적으로 들어올리면 때려 맞죠. 비이성적으로 내가 밀고 내려가면은 밑에서 다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이성적인 뺑뺑이가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 제한적인 종목에서의 이렇게 1조 수준의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한 거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야 이거 거래대금이 좀 버거운데 할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1조씩은 터져주면서 나와야 돼. 그 전까지는 뭐 굳이 오버슈팅이라 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추세 강화 부분에 거래 대금이 지속되는지 여부 들여다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LG화학 부분인데요.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도 뭐 순간적인 강세 또 눌림,
한국항공우주나 방산주들 너무너무 좋은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건 뭐예요? 한국항공우주나 방산주 거래가 제한적인데 가격이 원체 빌려 있어서 가격 반발력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제한적인데 땡큐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뭐 세게 나오면 좀 쉬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LG화학도 오늘 꼬리가 없으니까 차익실현 안 한 거지. 아이 뭐 일주일 오를 거 다 올라버렸잖아 하루에. 그럼 내일 돼서 절반은 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절반 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꼭 턴다라는 차익 실현한다는 것보다 또 혹은 뭐 고점에 잡으신 분들 비중을 무조건 정리한다기보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뭐 무조건적으로 밀리라는 것만 있어요? 삼성 SDI가 어찌됐건 창피하지만 얘가 지금 더 시가총액이 더 높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7.8% 움직인 게 이게 우스워요? 안 우습죠? 7.8% 올랐다가 6.45로 끝났는데 이걸 꼭 잘라야 돼 저기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뭐 이런 데서 한번 뭐 자를까의 고민 정도? 거래 없이 눌리는데 그 자를까의 고민 정도. 근데 이날도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수급이 제한적이라든가 시장 대비 뭐 방어라든가 뭐 이렇다면 가져가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 7% 움직였다고 잘라낼 이유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시초가 대비해서의 기준, 고점 대비해서 기준을 잡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뭐 잘라내고 뭐 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오늘 11% 올랐으니까 무조건 가격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우리도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종가 기준에 조금 억눌려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 해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기준에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기준에서 뭐 7월 달에 저 바닥 50만 원 이탈될 때에도 깜짝 놀랐지만 편입을 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50만 6,500원, 56만 원, 56만 6천 원, 뭐 57만 5천 원, 59만 원, 60만 원, 60만 7천, 60만 10,500원, 61만 5천 원, 61만 5천 원. 그리고 63만 5천 원, 64만 9천 원, 65만 8천 원, 66만 7천 원, 그리고 또 있죠 문자가 또 있어요. 67만 7천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압박님께서 28일 날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재편입을 하겠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개장 초에 하셨든 아니면 이제 어제 같은 날 살짝 눌려졌을 때 하셨든, 결론적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무지하게 밀린 겁니다. 105만 원 찍고 밀린 종목이니까 105만 원 찍고 100만 원 기준 잡아도 30% 밀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시장이 30% 밀려 있다고 감안하면은 그러면 얘는 2020년에 어마어마한 강세를 띈 이후에도 지금 이 강세를 또 가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우리 이 주력주 IT, LG화학 자동차에서는 가장 1순위 종목 1위의 종목이 된 거고 2위의 종목은 뭐 현대차. 물론 이제 2016년 이후로 따진다면 1등이 IT입니다. 어찌됐건 실적주 위주로 우리는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LG화학, 뭐 현대차 이렇게 비중을 잡아놨고 여전히 하이닉스, 현대차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하반기 기준인데. 근데 LG화학이 못 움직인 부분을 전부 수익을 들어 올려놔주고 있죠. 그 잘 나가는 거 빼서 못 나가는 거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비중만 잘 조절을 해놓으면 어려운 장이든 좋은 장이든 전부 수익 범위를 극적으로 극대극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전일 기준에 1.67% 하락, 오늘 기준으로 1.79니까 하반기에 플러스예요. 유가증권 시장은 하반기에 플러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플러스 그 이상의 플러스고. 근데 왜 시장이 안 좋다고 표현하고 왜 어렵다고 표현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셔서 힘드시면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24.5%입니다. 시장은
이제 딱 플러스로 강보합으로 딱 전환했는데 계좌는 25%. 2주 전 수요일날 기준 잡으면 27%. 종목별로 다 폭등인데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만 좀 아쉽지만 현대차는 LG화학보다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어? 코딱지만큼 작잖아요. LG화학 대비해서. 조금 작죠. 그러면 LG화학 11% 올랐는데 현대차는 뭐 11%못 올라오겠어? 한 방이면 플러스 전환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눌려 있고. 마찬가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응? 욕심만 안 내면 초대박인 거야. 욕심만 안 내면. 응? 11월 보트 딱 봐요. 벌써 3.4%. 와우.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구성 하나만 잘 해놓으셔도 나머지 금양의 수익이라든가 오늘 뭐 한정기술의 상한가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25%의 폭등이라든가 또 금양 장중에 뭐 7%대 폭등이라든가 이런 수익 범위들이 계좌 수익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계좌 수익에 그 수익 범위를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이런 수익 범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10월달 계좌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LG화학은 지금 실적이 아까 그 SK 이노베이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죠. 이게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의 흑자가 나오다 보니까 영업적자 부분을 얘가 다 메꿔줬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호재예요?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호재라니까요. 응?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불과 한 2, 3년을. 어떻게 물적 분할이 악재가 됩니까? 지금 이 실적이 화학 쪽의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을 여기도 화학 쪽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적자로 다 깨진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의 초강세, 그러니까 강세를 띈다는 게 뭐 실적 개선이죠. 또 사업의 확장이죠. 사업의 확장을 이끌어준 게 그냥 뭐 성장성이 있어 그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라는 것의 기대 요인 또 실질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 정책의 완화 그렇게 되면서 한 방에 흑자 전환이 되고 하면서 IPO까지 진행한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쪽이 한 방에 흑자 전환되면서 올해 기준에 2분기 실적이 1,600억 예상을 했는데 2,770억이 나왔죠. 태양광 한 방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실적 대비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를 했잖아요. 예? 물적 분할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대신에 향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적자 전환이 돼도 절대 LG화학은 적자 전환이 될 이유도 없고 이 실적이 줄어들 이유도 없고 하다못해 우리 주력주인 하이닉스도 실적 전망치가 너무너무 최악의 경우로 하향이 됐는데 얘는 컨센서스가 하향되질 않죠 거의. 기초 소재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향된 거? 이 정도? 응? 이 정도 1개월 전 대비해서 하향된 거 그걸 하향된 것도 아니죠. 지금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고 경기가 둔화되네 침체되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적 보시면은 전일 종가 기준인데 이제 오늘 시가총액이 좀 바뀌어 있겠죠. 바뀐 게 아니라 근접해 있겠죠. SDI하고 무슨 말이냐면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밀리는 업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에서 어떻게 얘랑 비교를 해. 그럼 SDI가 밀리라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가 어떻게 얘랑 비교를 해서 밑에 있는 거야.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5위에서 7위 사이에 시가총액이 형성했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시가총액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가 8위까지 올랐다가 얘네들한테 밀렸는데 얘네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아가 당연히 빨리 올라와야 돼. 아니 영업이익 8조 내는 애들이 영업이익 10조 내는 애가 이런 애들한테 시가총액 순위가 밀려있는 게 그게 저평가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실적주죠. 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실적주잖아요. 죽으나 사나 실적주를 가지고 죽으나 사나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걔네들 한번 밀끌어질 때 어떻게 해서 고점 대비 60% 70% 셀트리온 마찬가지. 프리미엄이 높다 보니까. 얘는 지금 밴드 최하단부입니다. 실적이 원체 개선돼 있으니까 밴드 최하단부로.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지금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이게 분기입니다. 분기 기준에 이번에 또 실적이 나왔죠. 나온 기준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상치보다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오늘 한 방에 11%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LG화학 왜 올라요? 아니 실적 좋으니까. LG화학 왜 올라요?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LG화학 왜 올라요? 유통 물량이 없는데 메이저가 윗방향으로 조금만 사버려도 그냥 폭등이 나오는 거죠. 실적에 대한 거 2분기 내용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다 올려드렸고,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지금 시장에서는 쉬쉬거리고 있지만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지수만 2330이지 옥석가리기가 거의 마무리돼서 시장은 농담이 아니라 허벌 나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블록딜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저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61만 천 원을 넘겼던 건데 68만 천 원을 그거를 훌쩍 넘기고 오늘 70만 원 찍어줬어요. 70만 원. 52조 고가 85만 6천 원? 아니 삼성 SDI도 넘기는 걸 얘가 왜 못 넘겨요? 자체 실적도 어마어마하고 뭐 LG에너지솔루션 분사했으니까 2차 전지가 아니다. 걔 지분의 81.84%를 갖고 있는데 왜 관여가 없습니까? 2차 전지에. 이거 10%만 팔면 11.84 팔면은요. 할인율을 잡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오는 자금 10조가 넘어요. 10조가. LG에너지솔루션 블록들하면 들어오는 게. 그리고도 70%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을. 상상을 초월하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이 그 LG화학이요. LG화학이 시가총액이 53조 8천억까지 올라간 게 이게 76만 2천억까지 올라갔을 때인데 이게 2000년 8월입니다. 응? 2000년 8월.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241%뭐 이렇게 올라온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 앞부분에 이제 그 바닥일 때 시가총 그 위치 부분을 제가 잘라 먹어 버렸는데 저 부분을 찾아서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앞에 저점이 있어요. 2020년 3월 저점 나온 게 있어요. 그 시가총액 21조인가 그 얼마였죠 그때? 그렇게 해서 23만 원 할 때, 23만 원에서 16조 할 때. 그래서 3월 저점일 때 그 내용이 새로 찾을 필요 없이 원고 LG화학 그 PPT 예전 거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이 나온 거예요. 이 짧은 구간에 아무리 이제 코로나19 낙폭 심화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가총액 16조짜리가 5달 만에 241% 이런 수익 원하시죠? 이런 장이 왔다 이거야. 금양의 3천억짜리가 400% 올랐다? 개뿔 그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비중을 우리가 많이 못 가잖아. 3천억일 때 막 50% 채워? 20% 채워? 30% 채워? 근데 얘는 30% 채워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의 기준은 뭐 20% 이렇게 채워놨지만 결론은요.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지. 이런 수익 범위가 LG화학에서도 또 다른 데서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물적 분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물적 분할 이외에 리콜 2번 나왔죠. 외국계 그다음에 현대차. 근데 물적 분할 얘기가 이 당시에 없었던 얘네들의 주가는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씩 밀린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이 좀 더 작다 보니까 더 많이 깨진 거고 더 가볍게. 그러나서도 나중에는 또 가벼우니까 더 많이 들어 올라가. 그러니까 이때 물적 분할 얘기는 끝난 거예요. 악재가 아니에요. 응? 딱 한 번 60만 원 딱 하루 깬 거예요. 60만 원 이탈된 게 11월 1일 딱 하루 이탈된 거예요. 딱 하루. 그러고 나서 105만 원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날 있죠, 이날이 말일입니다. 7월 말 딱 내려보면 7월 말이죠. 7월 말일 날 IR이 있었고 이날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농담해라. 물적 분할의 악점이 이렇게 폭등이 안 나와야지. 이날 CFO가 우리 물적 분할 합니다. 근데 그날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얘기했어. 20년 동안. 근데 못하는 거야. 적자여서. 하고는 싶은데 적자여서 IPO 해봐야 돈이 안 들어와요. 찍어주질 않아요. 잘못 찍어줬다는 저쪽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 돈 준 쪽이. 왜 적자인데 돈 투자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 한다 하는데도 이렇게 폭등이 나왔고 시장이 밀리니까 조정 나왔고 시장 반등 나올 때 대장 주니까 또 올랐고 시장이 오르는데 왜 밀렸어요? 이때가 리콜 나오고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단계적으로 뭐 폭등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에 이 흐름 있죠. 요게 발표가 나옵니다. 내일쯤이면 이사회에서 결의가 될 수도 있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틀. 근데 이 조정받은 게 이때 오른 그 강도보다 못해요. 그리고 물적 분할 얘기 처음 나온 요 자락까지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회 결의하고 물적 분할 임시 주총을 한 게 10월 말일입니다. 10월 말일 임시 주총한 게. 그러나서 11월 초에 첫 거래일에 60만 원 살짝 한번 이탈됐다가 여기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폭등. 끝. 물적 분할 악재안이라는 거는 저렇게 주가 흐름에서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05만 원까지 찍은 거예요. 1월 14일 날 105만 원 찍고 종가가 101만 원. 70조를 넘겼죠. 그런 종목이 시장 30% 빠지면서 동반적인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제 시장 수준인 겁니다. 사실 최고점 대비. 이제 최고점 대비 시장 수익률인데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놓은 거 따지면은 시장 대비 어마어마한 강세인 거죠. 10월 6일 일대 기준에서의 가치평가가 산정이 최악의 경우가 27조에서 78조인데 지금은 이제 더 올라왔죠. 주가나 또 실적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계산해 드리고 오늘 왜 강세를 띄었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강세 뛰는 거예요. 물량이 없어요. 응? 물량이. 그래서 조그만 편입에도 강세를 띈다. 7월 6일 날 그 즈음에 50만 원 막 이탈되는 흐름에서도 편입. 그리고 10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56만 원, 57만 원, 59만 9천 원. 이게 다 채팅방에 올려드리는 거고 이 내용은 전부 문자. VVIP 문자 발송인 거고. 응? 그러나서 지금 뭐 10월 31일이고 뭐 오늘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에서 11월 1일 기준에서 문자 7통 나갔는데 7통 나갔는데 그중에 5통이 이거예요. 응? 4통이 10월 31일 거 빼고 나머지 63만 5천 원, 64만 9천 원, 65만 8천 원, 66만 7천 원 그리고 계속 그러나서 69만 5천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일 사셨던 분들은 8만 원 올랐으니까 얼마요? 종가 기준으로 전일 사셨던 분들은 13% 수익. 시가총액 6위짜리에서. 오늘 63만 5천 원에 사셨던 분들은 10% 수준의 수익인 거예요. 하루에 시가총액 6위짜리에서.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20% 비중 최대 30% 채운 애가 30% 채웠다 그러면 얼마 그러면? 오늘 샀다고 치면 거의 10% 수준, 3% 수준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30%에 10%면.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많이 들어가 봐야 얼마 들어가겠어요? 10%? 그러면 동시효과 10% 다 사? 두 번 나눠서 샀겠지. 어찌됐건 결론은 어떻게 돼 그러면? 편입에서 8% 갭상승 이미 나온 상태인데 25% 최고점에 팔았어도 15% 수익? 1.5%. 그럼 그런 종목의 상한가를 한정기술에 부러워할 필요 없이 우리 것만 봐도 돼요. 당연히 그쪽 부럽지. 내일부터 또 우린 공략할 거고.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수익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우리 방에서도 수익 VVIP 방에서도 올려주시고 저런 수익을 갖고 가야죠. 안 갖고 오실 거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봉, 응? 아까 일봉 다 잘라서 올려드렸어요. 갭에 대한 기준점, 주봉, 캔들에 대한 부분, 응? 그죠?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 응? 어마어마하죠 지금 매집이. 응? 140만 주면은요 2%산 거예요. 2% 유통 물량이 없다 그랬죠. 2% 얼마에 샀어? 55만 7천 원, 56만 원 잡으면 13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20%의 프리미엄인데 최근 4거래일 만에 20% 이상 올랐어요. 4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30% 올라오고. 왜 주력주 편입하세요 여러분 안 하시냐고. 응? 지난주 수요일날 불기둥강에 계신 분 LG와 방산주도 좋지만 방산주도 오늘 뭐 4% 폭등입니다. 43%씩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정리해서 LG화학 빨리 20% 채우십시오 했잖아요. 응? 근데 나도 주식 30년 했어 이러시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응? 지금 뭐 원고도 중요한데 바쁘겠지만 요거 메인 화면 좀 바꿔주셔야 돼요. 오늘 수익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십시오. 전부. 그리고 오늘 LG화학 70만원 찍은 LG화학 70만원 돌파 기념으로 이벤트 마감됐습니다만 16시까지 18시까지 여기서 10% 할인 이벤트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VIP방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오시는 거라 그랬어요. VV는 초보자들,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왜? VVIP 혜택 받으시면서 포트 비중 채워야 되니까. 여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내가 원활하지 않아. 초짜야. 그러시면 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쪽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플러스 2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좋은 장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소형주도 있지만 한미글로벌 요즘에 계속 변동성 확장이지만 방송에 안 갖고 나가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만 방송에서 AS 전략 잡아드리죠. 응? 금양처럼 뭐 이틀 만에 막 50%씩 올라오는 이런 종목만. 지금 거래대금 2위 19%로 끝난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10조. LG화학 시가총액 오늘 11% 올랐으니까 뭐 50조에 육박하는 49조. 그리고 거래대금 4위 금양이 얼마? 시가총액 1조 지금 7천억 올랐나요? 1조 6,700억, 1조 7천억 수준. 대박입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18시즌 참여하시고 가격을 떠나서 합류하셔서 수익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방 안에 계신 VVIP 회원님들도 진짜 몇 달째요. 지금 10월 달에도 악을 쓰고 목이 아파요 지금.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으로 좀 가지고 계시고 또 소형주 기준에서 문자 나가더라도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오늘 같은 날에 LG화학 오늘 같은 날에 SK이노베이션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지금. 장중에 무슨 뭐 17만원대 중반까지 밀어버리고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제대로 빵 터져줬죠. 이건 뭐 땡큐한 거지. 응?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LG화학, 또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에 한정기술의 상한가까지. 초대박이죠. 빠르게 참여하세요.